안녕하십니까. 쫄지마 영웅쌤TV의 영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시간입니다. 자,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면 이러한 강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영웅쌤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영웅쌤은 늘 가지고 있고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만 있다라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겠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교육이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하나의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영웅선생님이 수시로 각 교실에서 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요.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딱딱할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학교 폭력이 재밌으면 안 되죠. 영웅쌤은 수업 시간은 좀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재밌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재밌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재미있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학교 폭력은 재밌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웅쌤은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또는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부터 가도록 할게요. 학교 폭력이 뭐냐? 학교 폭력이 발생되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발생되면은 어떤 징계를 받느냐?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외적인 방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뭔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잘 봐주시고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너무나 길죠? 아주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가해자가 되어서도, 이런 것에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일 처음 피해가 왔을 때 그걸 자꾸만 내가 참고 견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의 피해가 왔을 때 친구에게 하지마, 그만해 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함으로 해서 그 친구가 하지 않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역할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법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웅쌤도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폭력의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쭉 종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학교 폭력 가운데 있고요. 성폭행,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신체 폭력 있습니다. 두 개는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폭탄 마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저렇게 두 가지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언어 폭력이에요. 요즘 이제 언어 폭력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사이버 폭력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다 보니까 사이버적으로 폭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다양한 폭력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남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좀 더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폭력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러한 폭력은 어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좀 거리가 먼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바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가깝다 보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한다는 것이죠. 가깝다 보니까 욕설을 너무나 많이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친한 또는 친한 사이일수록 학교 폭력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욕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친구와 친구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더욱더 발단되어서 폭력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들은 얼마나 친구를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과연 나는 지금 내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선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를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좀 과격한 말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폭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폭력의 가해자로 가깝게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친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은 가장 친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내 친한 친구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비하시고 내가 막말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친구를 대한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학교 폭력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신체 폭행입니다. 이런 것도 선생님 폭력인가요? 라고 물을 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화면에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읽어드립니다. 신체 폭행의 종류 이거 외에도 많죠. 때리기, 머리나 뺨, 신체 일부 전부 다입니다. 발 걸기, 걸어가는데 발을 걸어버리는 행동이죠. 밀치기,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가혹행위,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감금 이게 전부 다 신체 폭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행동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함부로 신체를 때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나중에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겠지만 어떤 경우인가요? 둘 다 대등하게 나도 때리고 너도 때리면 그거는 둘 다 장난치는 것이죠. 둘 다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이거나 어느 한쪽만 횟수가 많아버리면 그것은 신체 폭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점 이해하시겠죠? 그죠? 두 번째, 언어폭력입니다. 욕설 당연한 것이죠. 비웃기, 언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 역시 여러분들 욕설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체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입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신체를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언어 폭력에 들어감과 동시에 모욕, 명예훼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친구를 놀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품갈취입니다. 빼앗깁니다.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갈취에 들어가요. 갈취라는 것이 빼앗는 것만이 갈취가 아니에요. 망가뜨리는 행위, 억지로 빌리기. 내가 빌려주기 싫다는데 한 번만 해줄게 왜 이래 너 계속 보채면서 빌리는 것도 역시 금품갈취가 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자, 따돌림입니다.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 주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자, 따돌림이 그냥 다른 우리끼리만 놀고 쟤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따돌림 잘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따돌림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그 말 싫어 한데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반복으로 하는 경우에도 따돌림이 됩니다. 빈정거리는 거 마찬가지 되고요. 자, 괴롭힙니다.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비웃기나 빈정거리기는 괴롭힘도 되고요, 따돌림도 되고요, 언어 폭력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핀잔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은 행동 강요. 자,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 신체, 언어,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학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적인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전부 다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개념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많은 폭력 중에서도 이 성폭력은 학교에서도 아주 강하게 엄벌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성폭력입니다. 어디에서까지? 경찰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 성폭력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죠. 인터넷, 핸드폰으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 아마 사이버 따돌림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이버 따돌림에 굉장히 또는 사이버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자, 사이버 및 매체 폭력, 인터넷 핸드폰으로 협박, 비난, 위협, 훔치기,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봤던 뉴스에서 내용들이죠. 또는 한 번쯤은 내 주변 친구가 해서 저것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꽤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따돌림과 폭력 부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사이버 폭력은요, 증거물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라 부르죠. 증거물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냥 이건 학교 폭력으로 바로 회부가 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버상에서는 반드시 이 존중과 배려가 극대화되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나의 욕을 한다. 그러면 나도 열받아서 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열받아서 욕을 하게 되면 서로 신고 못하고 서로 더 크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수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폭력이 극대화되어서 만나서 싸우기까지 또는 이제 집단 폭력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런 사이버 폭력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안 하고 욕설 한 것을 내가 계속 모아두어야만이 내가 오롯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폭력 서클입니다. 다행히 나곡중학교는 폭력 서클은 없어요.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라툼을 하는 것, 무슨 파 이름을 붙이고 불러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무슨 파를 장난으로 지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신고했어요. 그럼 당연히
쌤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쌤 그 우리끼리 그냥 영화 보고 재미삼아 장난을 했어요. 안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지되어서 그 학생들 징계 받습니다. 장난으로 무슨 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조폭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웃으면서 지낸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친구들이 몰려다니고 무슨 파라는 게 무섭다고 느끼는 순간 그 조직은 폭력 서클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의도가 장난이다라는 것은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장난으로 뭐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요, 자기의 그 해명에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큰 욕을 얻어먹죠. 장난? 넌 이게 장난이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장난 삼아서 학교에서 무슨 파 만든다는 거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만들지도 말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 보니까 충분히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이러한 작은 행동도 폭력이구나. 이해됐죠? 그죠? 이러한 행동들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반드시 친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넘어오세요. 자, 이제 학교폭력의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 절차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겠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담임에게 단순히 갈등을 상담한 것이냐, 아니면은 옆쪽에 담임이나 책임교사, 경찰 등에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느냐, 이거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담임에게 단순히 쌤 저 친구가 좀 갈등이 있다, 좀 싸웠다, 좀 해결 부탁한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묻겠죠. 너 혹시 이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거니? 라고 말하면 쌤 학교 폭력은 아니고요. 좀 쟤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 좀 계속 지내다 보니까 좀 잘 안 돼요, 우리 사이가. 쌤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또는 좀 나 혼자 해야기는 힘든데 학교 폭력은 좀 그렇다. 그런 친구들은요, 담임선생님에게 단순 갈등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까지는 안 와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반드시 학부모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학교 폭력인데 신고 안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길입니다. 학교 폭력임이 명확하고 내가 힘들고 하면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걸 학교 폭력까지는 가기 그렇고 담임선생님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란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 상담으로 갈등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담임에게 영웅선생님이 책임교사입니다. 책임교사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책임교사는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교사는 영웅선생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안을 담임선생님에게 드립니다.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학생을 데리고 가서 담임선생님, 이 학생 학폭으로 신고했으니까 조사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사안 조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영웅쌤에게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게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어디로 연락이 옵니까? 학교로 연락이 와요. 또 영웅쌤에게 연락이 오면 영웅쌤 또 담임에게 갑니다. 즉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담임쌤한테 갑니다. 사건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찰은 112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이 있습니다. 117에 신고해도 누구에 간다고요? 담임선생님에게 갑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신고는 담임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고하실 때 담임선생님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담임쌤은 사안 조사를 하고요.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는 각각의 학부모에게 다 연락합니다. 예, 피해 관련,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학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이 생기겠죠. 따라서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합니다. 분리 조치. 즉 신고를 당한 학생이죠. 신고를 당한 학생. 신고한 학생은 피해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 당한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을 갖다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가정학습을 시킵니다. 한 3일 동안 시킬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해결 심의 충족이 된다. 그 다음에 신고한 학생과 부모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한다라면 이쪽입니다. 그죠?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안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전담기구 학교장 해결 심의해서 학교장 해결로 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화해가 돼야 됩니다. 화해가 되지 않으면은 오른쪽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이쪽으로 가죠. 드디어 학폭심의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전담기구 학교장 해결 심의가 미충족되거나 그 다음에 화해가 되지 않고 피해 관련 측에서 학폭위 열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게 있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즉 교육청 심의위로 올라가서 징계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 화해가 잘 되면 학교장 해결이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학교장 해결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교장 해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해 관련 측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관련 학생에게 영우가 나도 그때 몰랐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정말 미안해. 마음으로부터 정말 미안함을 전달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뭡니까? 피해 관련 학생이 내가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까지 왜 내버렸냐는 겁니까? 왜 피해 학생이 힘들어져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 가해 측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미안해 한들 그 마음이 쉽게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죠. 잘. 그래서 우리 피해 관련 측은요 수시로 영우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 힘들어 이 말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해 관련 측은요 친구가 힘들다 그러는데 야 뭐가 힘들어 야 그것도 친구 이해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 다양합니다. 힘든 것을 잘 이겨내는 친구가 있고요. 힘든 것을 너무나 작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뭐가 힘드냐고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쟤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학생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입니다. 징계 조치 첫 번째가 됩니다. 1호라고 되어 있죠. 2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1호는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는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 금지입니다. 3호는요. 학교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전학, 강제 전학이죠. 9호는 퇴학처분, 이거는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중3이라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죠. 바로 9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호부터 중학교는 8호, 고등학교는 9호까지 있습니다. 자, 이 1호부터 9호는요, 생기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 바로 됩니다.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이 사항은요. 자, 여기서 조금 색깔이 다른 게 있죠. 바로 6호하고 8호하고 9호죠. 아마 최고의 징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6호와 8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호의 출석 정지를 받는 게 차라리 낫지 8호의 전학을 받는 거는 나는 별로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쌤이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해 볼게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를 갖다가 30일을 때립니다. 30일. 무서운 일이죠. 출석 정지 30일 때립니다. 그리고는 학폭이 또 해결했죠. 그죠? 나는 또 학폭이 열립니다. 또 6호 출석 정지 30일 받습니다. 그럼 총 며칠입니까? 60일 받아버리죠. 여러분들 60일을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뒤에 글자 보이죠? 유급. 네. 무슨 말입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면 1학년에서 그만두고 만약에 내가 9월 달에 유급을 당했다. 그러면 1학년에서 9월 달부터 그만두고 내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가 2학년이라면 내가 2학년에 지금 그만두고 학교 못 나오고 유급당하면 내년에 다시 2학년으로 복학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학년과 나는 같이 생활해야 되죠. 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출석 정지를 당해서 유급당하는 게 좋습니까? 아예 전학 가서 그냥 내 나이에 맞게 졸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의 징계는 엄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의무적 병과 조치라고 해서 앞에 1호부터 8호까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걸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또 받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2호에서 4호, 2호부터 4호까지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몇 시간, 4시간 이내에 또다시 특별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호부터 8호를 받은 학생은 이라면 5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즉,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내가 2호를 받았어요. 2호 한 개 받았어요. 2호 협박 및 보복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호 받고 또 뭘 받아요? 특별교육 4시간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2호 플러스 특별교육 4시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내가 6호 출석 정지 10일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받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6호 받고 플러스 몇 시간? 특별교육 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폭위에서 5시간 줄지 6시간 줄지 10시간 줄지 몰라요. 기본 5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호 플러스 특별교육 5시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만 받으면 끝이냐? 가해자인 학생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누구도 받아요. 학부모도 받아요.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가 받는 법적 조치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위에 징계조치 2는 생기부에 기록 안 됩니다. 요 특별교육 4시간, 5시간은 생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앞에 받았던 1호부터 8호까지는 생기부에 기록되지만
특별교육 몇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학부모는요, 즉 내가 학생이 2호, 3호, 4호 중에 한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특별교육 4시간 이내를 받습니다. 내가 6호 또는 7호 또는 8호 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특별교육 5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똑같이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특별교육 같이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내주세요를 요구합니다. 이 사안은 따로따로 교육받자. 그러면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교육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 사안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교육받습니다. 한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해되시겠죠? 만약 학부모가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나 인정 못해. 해서 보호자 교육을 위반한, 즉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 안 받을 거야. 안 받은 보호자에게는 몇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교실에서 맞춰보세요. 얼마? 네, 바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300만 원까지 그거 돈이야? 돈도 아니야. 한 3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300만 원 내고 안 받으면 되겠죠?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300만 원 내고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300만 원 내고 받을래요? 그냥 받을래요? 당연하죠. 그죠? 300만 원 안 내고 받아야죠. 그래서 보호자까지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까지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라는 사실 알겠죠? 네. 그래서 학교폭력의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선생님 오히려 이런 징계도 무서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학교에 조사받고 불려다니고 부모님이 조사받고 불려다니고 학폭대책심의위에 불려다니고 경찰서까지 불려다니는 그러한 것이 더더욱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더 큰 힘듦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잘못한 행동, 관계, 정리해서 왔습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안 좋은 관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아마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계속 쟤랑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교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줄이는, 없애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드렸어요. 선생님이 혼냅니다. 아주 그냥. 그죠? 따라서 중학교 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핵심이지 초등학교 때 일을 가지고 와서 그때 일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때 학폭심의가 열렸다면 그 증거물이 학교에 있겠죠. 그걸 가지고 오면 되지만 그냥 둘이 사이가 안 좋았고 그때 이렇게 피해를 줬고 가해를 줬고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학교에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 가지고 싸우면 선생님은 해결해 줄 게 없어요. 둘 다 그냥 학폭심의를 올려버립니다. 둘 다. 예.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중3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3들 중2 때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들 많았죠. 네, 선생님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면은 중3 올라와서 또다시 새로운 분쟁거리가 돼요. 흘겨본다든지 쌤 째려봐요. 저네들이 또 뭐 어떻게 해요.
예,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예, 중2 때 저랬고 중1 때 저랬고. 자, 네, 일단 선생님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뭐 쉽게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많죠, 쌍방. 그렇죠? 나도 흘겨보고 쟤도 흘겨보고. 그런 경우는 선생님 조정 안 합니다. 조정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둘 다 학폭위를 올려버립니다. 절대 조정 안 해드립니다. 누굴 위해주고 누구는 이해해주고 누구는 이해 안 해주고 안 합니다. 똑같이 흘겨봤습니다. 쟤 흘겨봤어 나도 흘겨보고 쟤 째려보고 나도 째려보고 쟤 어깨빵 나도 어깨빵. 네,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이 학교폭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 편 안 들어주고 그랬어? 둘 다 학교폭력 가해자 둘 다 피해자. 단체면 다섯 명, 네 명이면 9명 다 가해자 피해자 학교폭력을 다 올려버립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9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가서 다 징계받고 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초등학교 때 피해자였고 내가 중1 때, 내가 중2 때 피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중3, 중2, 중1 때 죄를 가해도 된다. 누가 그래요? 네. 내가 그때 피해자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가해도 됩니까? 도대체 그런 공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절대 내가 그때 당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가해도 돼. 네. 아주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친구들이죠. 초등학교 때, 중1 때, 중2 때 겪었던 일은 이제 끝내세요. 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나에게 가해했느냐, 지금부터가 피해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랬다 증거 됐습니까? 증거물이 있다라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선생님이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새로운 학교예요. 중1이라면 새로운 학교입니다. 중2라면 새로운 중2예요. 중3이라면 새로운 중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지 과거의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지 마라. 됐습니까? 물론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계속 나한테 피해를 줄 때, 그쵸? 그때는 끄집어내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네. 계속 피해를 주는데 내가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때는 신고해야 되죠. 그때는 쌤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제가 나한테 피해, 중학 때도 제가 나한테 가해, 중1 때도 나한테 가해, 중2 때도 가해, 중3도 가해. 도대체 그 가해 학생은 뭐 하는 놈이에요? 그죠? 나쁜 놈이죠, 그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해자였다라면 나는 쌤 과거에 그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피해 가해, 서로 싸울 때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이제 여러분들 해결할 능력이 있는 시기예요. 지금 중3 충분히 여러분들 친구와 단둘이 앉아서 너 많이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나도 많이 다쳤고 상처받았어.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습니다. 중2 풀 수 있고요. 중1도 나이 한 더 먹었죠. 중1들 풀 수 없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부탁하셔가지고 담임선생님 우리 가운데 좀 껴가지고요. 저희들 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담임선생님들 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고요. 상담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 갈등의 불씨를 지펴가지고 대판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한 살 더 먹은 그런 학생이 아니고 한 살 더 어린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 선배와 참 후배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는 선배가 후배를 학교 폭력을 잘하지 않는 학교예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후배들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특히 신고 정신이 투철한 학교라고 봐요. 그래서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함부로 못하고요.
그다음에 친구 간에도 함부로 못해요. 왜? 신고해버리거든요. 이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가장 큰 지름길은 신고 정신입니다. 당사자인 내가 신고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랬죠, 그죠? 나옥중학교는 신고 정신은 매우 투철하다. 이랬죠, 그죠?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신고하세요. 예. 담임쌤과 영웅쌤이 해결해 드립니다. 예.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학교 폭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학생과 상담해서 학교 폭력을 할지 갈등 해결할지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배라면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선배가 되는 것이죠. 후배라면 당연히 약한 선배라도 좀 그런 선배라도 내가 선배로서 존중해 주는 게 참 후배가 되겠죠. 그런 참 선배와 참 후배가 있는 나곡중학교, 아름다운 나곡중학교. 장난과 폭력을 이제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난은 둘 다 적읍지만 폭력은 혼자만 적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이 말 잊지 마세요. 장난은 둘 다 적읍습니다. 폭력은 혼자만 적읍습니다. 둘 다 장난을 친 경우에는 둘 다 장난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즐거웠더라면 한쪽은 상처받은 증거죠. 따라서 상처받은 친구는 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몰라서 욱해도 모두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쌤 몰랐어. 제가 욱하는 성격.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모두 다 폭력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더라면 그 잘못을 인정하세요. 인정. 그죠? 인정하는 순간 그 상처받은 친구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은 바로 상처를 준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과 사과의 힘입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동안 우리 친구였잖아요. 학교 폭력의 발생은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되면 바로 아주 더 친한 사이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욱쌤의 강의 어땠습니까? 학교폭력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쫄지 마.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1년 동안 학교폭력 없는 아름다운 나곡중학교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